안녕하세요. 명지성모병원 신경과 하승현이라고 합니다. 대한뇌졸중학회에서는 뇌경색의 전조 증상에 대해서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자 패스트 운동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인 face, 즉 안면마비, 그리고 A, 팔에 힘이 떨어지는 것, 세 번째로 speech, 즉 언어, 그리고 말이 어두워지는 것, 이 세 가지가 생기면 바로 시간을 T, time, 생각하지 말고 재빨리 병원으로 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세 가지의 증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것 외에 물체가 갑자기 두 개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균형이 안 잡히거나 심하게 어지럽거나 이런 것도 뇌경색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뇌경색이 성인병의 일종이라고 보는 게 제일 흔하게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이 흔하게 걸린다는 건 결국에 성인병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하고 동의어로 쳐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잘 걸릴 거고, 그것 외에 담배, 그리고 과도한 음주 이런 것들도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특별한 경우인데 심장, 특히 심장병을 가지고 있거나 심부전 또는 심장의 부전맥을 가진 경우에는 뇌경색이 생길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뇌경색을 조심하기 위해서 위험인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제 기억력을 담당하는 치명적인 부분에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뇌경색이 여러 번에 걸쳐서 재발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충분히 치매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는 혈관성 치매라는 명칭으로 나타나는 치매의 한 종류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이 한 번이라도 왔던 분들은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보통 사람에 비해서 한 15배에서 16배 정도 이상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뇌경색이 왔던 사람들은 두 번째의 뇌경색을 막기 위해서 또는 세 번째의 뇌경색을 막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즉 예방 개념으로 약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예방약을 중단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월등히 뇌경색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한 뇌경색 예방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뇌경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역시 사용하는 항혈소판 제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우리가 흔히 아스피린이라고 알려진 대표적인 약물이 있는데요. 혈관 내에서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것을 억제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한 피떡으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심장의 부전맥이라든지 아니면 정맥에 의한 뇌경색인 경우에는 항응고제라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전에는 와파린이라는 약이 있었고, 최근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와파린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 개발된 항응고제도 많이 시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지혈증 약물 같은 경우에는 동맥경화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는 뇌혈관 보호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꼭 고지혈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뇌경색 환자들이 복용하게 됩니다. 체질적인, 즉 유전적인 저항성을 가지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항성을 가진 경우에는 뇌경색이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병원에서는 그런 뇌경색의 치료 약제에 대한 저항성도 철저하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재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항응고제 중에서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음식에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음식과의 상호작용도가 높기 때문에 주로 대표적으로 콩 관련된 음식들, 두부라든지 아니면 된장찌개라든지 이런 콩 관련된 음식들 같은 경우에 섭취 제한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항응고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뇌경색 자체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인병이기 때문에 이제 성인병 관리하는 차원에서 음식 조절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 병원은 뇌혈관 전문 병원으로서 뇌경색의 초급성기 치료부터 만성기 치료까지 모두 다 전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병원보다 조금 더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사를 진행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대학병원 수준 또는 그보다 더 잘하는 수준의 뇌혈관 내 시술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수술 또는 뇌혈관 조영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 병원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병원 중 이렇게 특화병원에 있어서는 뇌혈관 질환 또는 우리 이번 경우에는 뇌경색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급성기 치료뿐만 아니라 만성기에 있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성인병과 각종 위험 인자를 관리하는 걸로 자신할 수 있습니다.